네, 리플 XRP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어느덧 벌써 0.5달러 위에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20% 수준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XRP 주변, 리플 주변, 리플 사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재료들이 긍정적인 것들이 최근 잇따라서 전해졌었고, 그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야, 이거 합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만간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야? 정말 최선의 경우에는 아예 기각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세에 스멀스멀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리플 약식 재판 결과가 나온 지 딱 1주년 되는 날입니다. 1년에 맞춰가지고 이런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나와준다라는 게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1년 전 딱 약식재판 판결 나왔을 때 새벽에 라이브를 하면서 참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또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1년 전 2023년 7월 13일 리플 약식재판 참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죠. 암호화폐 업계와 관련해서는 사실 어떤 게 증권이고 어떤 게 비증권인지는 여전히 논란이고 업계 안팎에서 이 사법부에서도 갈래가 터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왜냐? 리플이 첫 번째 타자다 보니까 사법부에서도 이렇다 할 판례가 없었고, 입법부에서는 이 새끼들 맨날 싸우고 지랄하느라 법 하나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전 세계 정치인들은 참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하는 짓거리는 거의 비슷한 게 많죠. 그래서 판례도 없고 법적인 어떤 입법 절차도 난항을 겪다 보니까 이게 참 애매했는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약식 재판 판결, 기관 대상 초기 물량은 투자 계약이 아니고, 그래서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증권으로 볼 수 있지만 2차 시장 판매는 투자 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비증권이다 라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온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 지금 상황에서는 리플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방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둘이 그냥 미쳐가지고 갑자기 전격 합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아주 의미 있게 합의를 중지하는 그런 판결이나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객관적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리플 측이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기각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카드는 다양하지만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다. 뭐 이렇게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참 이게 어마어마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다시 되돌려서 생각을 해봐도 이런 판결을 냈어?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프로그래밍 방식 또는 알고리즘 방식을 통해서 판매된 투자 방식은 이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블라인드 매도 역시 투자 계약 아니다. 그러니까 비증권. 뭔가 이렇게 기준점이 없거나 모호한 상황에서 하나의 기준점을 세팅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바이낸스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하나의 모범적인 판례로서 흡수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참 1년 동안 벌어진 참 큰 의미 있는 일대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딱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판결이 딱 나오고 나서 XRP가 폭등을 했습니다. 판결 직후에 70% 이상 폭등을 했었죠. 그때 업비트의 XRP 거래 볼륨이 장난 아니었는데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항상 이 리서치를 설문을 돌리면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코인 순위 이런 거에서 항상 탑3 안에 이름을 올리는 게 XRP였죠. 물론 지금은 애증의 대상이 돼버려서 리또속 이런 표현도 이제 익숙하게 들을 수가 있고, 이 소송 리스크 자체가 워낙 지랄맞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 시세가 너무 억눌렸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1년 전에 그래도 약식재판 판결 나오고 0.7달러 위에서 이 폭등세를 보였던 그런 상황. 그런데 1년이 딱 지난 지금
지금 0.5달러대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그나마 이것도 일주일 동안 20% 반등한 거라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역시 참 어렵다. XRP는 이 소송 리스크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어려운 종목이다. 이런 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약식 재판 직후 상황 중에 재밌었던 거 하나는 바로 곧장 코인베이스가 XRP를 전격적으로 재상장했던 거죠. 상장 폐지 906일 만에 재상장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얘네들이 좀 괘씸하게 느껴졌던 것은 지금은 거의 이제 약간 연합군이 됐잖아요. 같은 편. 처음에 리플이 소송을 당했을 때 그때부터 업계에서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쳤으면 어땠을까? 그때 막 상장 폐지 안 하고 코인베이스가 줏대 있게 미국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줏대 있게 상장 유지해주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소송 판결 나오기 전까지 상장 폐지는 없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그때부터 서로 지원 사격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들 소송당하니까 기소되니까는 이것들도 같이 이제 그때부터 조금 편 같이 먹으려고 하고 뭐 그랬던 건데 아무튼 참 1년 전 오늘 재밌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SEC 반응도 재밌었어요. 이 법원이 리플이 직접 판매한 XRP는 투자 계약으로 판단을 해서 기쁘다. 그러니까 1차 초기 기관들 대상 판매 물량을 증권이라고 판매한 것 요거에만 방점을 찍었죠. 2차 시장 판매가 비증권이라는 건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덧붙였던 말 중에 하나가 리플이 주장해왔던 이 공정한 고지 이슈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안 했다. 이런 부분들 부각시키면서 되도 않는 소리를 했다라는 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이 공정한 고지 이슈라는 게 그러니까 XRP가 증권일 수 있다라는 SEC의 사전 어떤 기소 전에 리플에 대한 언질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공정한 고지가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이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법원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건 여전히 저도 퀘스천 마크고 상당히 궁금해요. 물어보고 싶어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한테 왜 그랬을까? 뭐 그런 부분들 약간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인데 어쨌든 당시 SEC의 이런 뻘 반응이죠. 뻘 반응, 뻘짓. 되도 않는 이런 반응이 참 재밌게 느껴지기도 했었던 그런 기억도 다시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1년 전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런 기사를 썼었거든요. 이번 리플 판결은 SEC의 크립토 규제 노력에 타격을 미쳤다. 토레스 판사의 결정은 규제 당국이 너무 공격적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라는 주장, 이런 암호화폐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여론은 이미 기울었다라는 점을 보여줬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런 기사 내용 톤이 거의 뭐 지금의 현재를 잘 반영한 그런 잘 예측한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겠죠.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많이도 바뀌었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를 앞두고 있고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해서 승인 출시 요청서가 제출이 돼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내년쯤에는 XRP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도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완벽하게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참 1년 365일 전후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당시 XRP 맥시멀리스트 1년 전에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들 많이 제시했습니다. 다크 디펜더만 하더라도 그래도 침착한 양반인데 작년에 그랬죠. 1년 전에 모든 목표 지점 달성했다. 우리는 13달러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 위에 올라섰다라고 1년 전 오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0.51달러대에 자리한 XRP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맥시멀리스트죠. XRP 크립토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이전 프랙탈을 기준으로 하면 XRP 돌파는 이제 다음 주로 예상이 된다. 2023년 9월 중순까지 30달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폭적인 숫자를 맥시멀리스트답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30달러가 어느 순간에는 어느 시점에는 가긴 가겠죠. 그런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저 정도의 큰 숫자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니면 뭐 2, 3년 뒤에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너무 큰 숫자다. 그런데 작년에 1년 전에 리플 약식재판 판결이 나왔을 때 XRP 맥시멀리스트들은 13달러, 그나마 이 담백한 차분한 양반인 다크 디펜더도 13달러, 30달러 뭐 이런 얘기 나왔었던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역시 참 이렇게 암호화폐 시세를 예측한다라는 건 정말 어렵다. 돌아가는 게 봐야지 돌아가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도 또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1년이 지난 오늘 XRP는 0.51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 20% 수준의 반등을 기록한 것은 몇 가지 의미 있는 재료들이 시너지를 내줬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소송 합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리플 CEO가 민주당 원탁회의에 상징적으로 참석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CME가 XRP 지수 그리고 기준 환율 출시를 발표했고 이게 7월 29일부터 시장에 등장한다라는 거. 이거는 XRP와 관련된 파생 상품이 등장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 그런 것을 CME가 사전에 준비 내지는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 재밌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상황들이 이게 지금 딱 일주일 정도에 벌어진 일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의미 있게 시너지를 내준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CNBC가 선정한 2024년 올해 세계 최고 250개 핀테크 기업에서 리플랩스가 이름을 올렸고, 더군다나 디지털 에셋 분야에서는 15개밖에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 코인베이스, 그리고 리플, 그리고 오픈시 이렇게 3개 기업이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이런 것들 바라보면 리플랩스가 일은 잘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혁신,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국경 간 성금에 대한 기술 혁신, 그리고 커스터디 기업들에 대한 인수를 통해서 실물자산 토큰화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어떤 혁신의 연장선, 새로운 시장에 대한 발굴, 플러스 확장, 이런 것들을 이미 시장에서는 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겠죠. 이게 되게 말이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캠프에서 이번에 원탁 라운드 테이블, 이른바 워싱턴 크립토 리더 라운드 테이블, 여기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참석을 한 것을 놓고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요. 아무나 불렀겠냐, 이렇게 바이든 수석 고문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바이든 캠프가 재선을 노리겠다라며 업계 리더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 상징적으로 리플 CEO가 참석을 했다는 것은 리플이 미국 기업으로서 남기를 바라는 미국 행정부의 어떤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런 굉장히 친 리플적인 해석,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약간 희망유로 차원의 의미 부여이기는 하지만 또 사실 그럴 법도 한 게 뭐 마크 큐반, 브래드 갈링하우스, 폴 그레왈, 이제 코인베이스의 대표로서 대표 자격으로 이제 법률 총책이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석을 한 거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되게 의미 부여가 된다. 리플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게 소송 잘 마무리되고 미국 기업으로서 미국에서 IPO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이렇게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에서 결이 같다라는 점에서 의미 부여는 충분히 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은 정말이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 리스크가 사라져 줘야 하는데, 어쩌면 벌금 리스크, 벌금 이슈에 대해서만 잘 양측이 합의를 한다라면 합의 가능성도 충분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SEC가 초기에는 20억 달러 불렀다고, 완전 미친놈들이죠. 20억 달러 불렀다가 1억 200만 달러로 지금 확 골이 나렸고, 테라폼 랩스 사건이 계기가 됐고, 리플은 뭐 물론 1000만 달러 얘기하는데 사실 1000만 달러는 리플의 욕심이에요. 1000만 달러면 제가 SEC 관계자라고 해도 안 받죠. 1000만 달러 가지고는. 1000만 달러는 조금 현실적으로 결이 안 맞고, 한 뭐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에서 리저너블하게 뭔가 숫자가 좀 나와주면 참 좋겠다. 리플 입장에서도 소송 리스크 해소 비용으로 그 정도는 뭐 가지고 있는 XRP도 좀 팔고, 그래서 좀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우리 같은 XRP 투자자들, 홀더들도 좀 이제 살고 소송 리스크가 사라진 이후에 뭐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은 기업이니까 뭐 그런 생각들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제일 크다라고 봐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이게 이미 덮쳐버린 거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미국 의회가 지금 뻘짓하는 와중에 그래도 사법부가 제대로 조금 움직여주는구나 싶게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건데 최근에 대법원 포함해서 미국 법원에서 리플 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잇따랐다라는 점. 쉐브린 독트린이 무효화됐죠. 그래서 법원은 기관의 법률 해석에 의존할 필요가 이제 없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SEC의 집행력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EC가 사기 혐의로 기소를 했더라고 해도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SEC 내부 행정재판, 행정판사를 통한 이런 거 아니다. 다 누가 됐든 연방법원에 와서 배심 판결 받을 권리가 있다. SEC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뭐니 해도 가장 재밌는 것은 뎁트박스 사건. 이건 유타주 지방법원에서 나온 거. SEC가 권한 남용을 했다. 180만 달러 손해배상으로 뱉어내라, 물어내라. 이런 사법부의 전폭적인 이런 판결. 안 그래도 리플 재판부가 SEC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게 바라봤었던 경우가 많았잖아요. 뭐 SEC는 법에 대한 로열티가 없다. 위선적이다. 살아낼 법판사. 이런 반언들을 생각을 하면 최근에 이런 법원의 어떤 트렌드적인 스탠스와 맞물려서 리플 사건이 합의 도출이 되지 않더라도 판결 자체도 약식 재판 수준 플러스 약식 재판보다 조금 더 리플의 우호적인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이지 꼭 기분 탓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지금 소송 이슈 리딩을 SEC가 아닌 리플이 하고 있다는 점, 막 기소해달라, 기각해달라고, SEC의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막 이런 공세를 퍼붓고 있으면서 어떤 이슈 리딩을 하고 있다는 거, 리플이. 그리고 미국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리플에 직간접적으로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는 거, 소송 판결이 예상보다 일찍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기대감들이 어떤 시너지를 내면서 지금 XRP 시세를 스멀스멀 스리슬쩍 살짝쿵 이렇게 자극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프레드 리스폴리 같은 경우에는 뭐 7월 13일 또는 7월 말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7월 13일 판결은 좀 너무 그냥 리플 약식 재판 1주년에 맞춰서 갖다 붙인 거고 7월 말에 나오면 땡큐죠. 7월 말이면 조금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고 한 늦어도 뭐 8월이나 9월 안에는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크 디펜더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0.391달러에서 지금 반등을 했는데 다음 목표 1.88달러, 5.85달러, 18.22달러가 될 것이다. 주간 RSI는 최저점에 도달해서 과매도 영역 시그널을 보냈고 반전 다가오고 있다. 지금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간 차트인데 18.22달러. 일단 5달러 때는 정말 소송 리스크 잘 해결되면 충분히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숫자라고 생각되고 10달러 이상 가격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꼭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강세장 안에서 그랬으면 더 좋겠죠. 데일리 차트에서 월드 오브 차트는 이런 얘기합니다. 하락 속의 상단 저항 지금 돌파 시도를 했고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미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 있게 한 50% 이상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화로 따지면 1000원 돌파 가능성인 건데 꼭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더 그레이트 매칩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XRP는 역사상 그리고 지금 모든 암호화폐들 가운데 가장 타이트한 월간 볼린저 밴드 스퀴즈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번에 이때 2017년에서 2018년 이때는 6만% 상승했다. 5만 5천%가 6천%인가 그러죠. 빵! 정말 0.006달러에 있었던 게 2달러 돌파를 한 거니까. 근데 지금 0.05달러 수준에 있는 게 야,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기대감. 일단 볼린저 밴드 스퀴즈가 좁아졌다라는 거, 이런 상황은 아래로든 위로든 크게 간다라는 건데, 지금 일단 이쪽을 위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가려나? 이런 기대감을 더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17년 55,000% 상승하면서 2018년에 3달러 전고 돌파했고, 2020년 말에 비슷한 상황에서 7배 상승을 하면서 21년 4월에 2달러 도달했고, 일단 2달러 뚫어주고 3달러 돌파하고 5달러 가면 아주 그냥 예쁜 스텝 바이 스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XRP가 조금 개선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참 다행이지 싶습니다. 리플 약식 재판 벌써 1년이 지났는데 1년 전의 흥분이 아직은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보다 더 의미 있고 더 큰 법원의 판결이 지금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사이 어느 시점이든 양측이 미친 척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 자체가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이미 다 지났다라는 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XRP 정말 홀더분들 그동안 뭐 지금도 많이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계실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건전하게 합리적으로 잘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